말씀드리는 순간 오늘 2부에 출연하기로 해주신 우리 양지열 변호사가 도착하셨다고 하는데 좀 들어오라고 해주세요. 예, 좀 자리도 하나 비어 있고 뭐 이렇게 1부, 2부 나눠가면서 억지로 이렇게 구색을 갖추지는 않겠습니다. 보통 우리 최혜정 부국장께서 1부 마치면 나가거나 그러셨는데 안 바쁘면 그냥 계셔도 되잖아요. 예. 예. 자, 우리 말씀드리는 순간 우리 양지열 변호사가 오셨는데요. 예. 어서 오십시오. 뭘 드시고 계세요 지금? 네? 난 사탕 같은 걸 먹고 있는 줄 알았어요. 예. 무슨 얘기 다 먹고 들어왔어요. 아, 그래요? 네. 자, 대기실에 먹으라고 놔둬놓고 왜? 예,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지열입니다. 자, 어서 오시고요. 양지열 변호사 오셨으니까 바로 질문 들어갑니다. 국민의힘 5명의 당대표 후보 중에 컷오프될 한 사람을 골라주십시오. 장동혁 후보를 컷오프 시켜야 된다. 당위. 컷오프 시켜야 합니다. 굉장히 희한한 논평이네요. 네, 컷오프 시켜야 됩니다. 누가 봐도 결선 간다는 사람을 지금 컷오프를 시켜야 되겠다. 네. 그런 의지를 보여주신 거고, 우리 양지열 변호사 오셨으니까 특검 수사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두 분의 변호사와 또 두 분의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 단독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비화폰 관련된 이야기였는데요. 최병 특검에서 이 비화폰의 실물과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라는 뉴스는 이미 나온 바가 있었는데, 이 김건희 씨가 사용했던 비화폰이 이제 등록명은 영부인님이라고 등록이 돼 있다는 것이고, 소위 말해서 A 그룹에 속해 있었다. 이게 A 그룹, B 그룹, C 그룹이 뭔가라고 봤더니 보안 등급별 가장 폭넓게 열람이 가능한 게 A 그룹. 그 다음에 이제 뭐 B 그룹은 대통령실,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이 되겠죠. 그리고 C 그룹은 국가안보실,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통령과 부속실장 혹은 수행실장, 경호처장 정도가 A 그룹인데 여기에 김건희 씨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이제 비화폰 안에 보면 그 대통령실 조직도가 있고 그 조직도에 어딘가를 뚝 누르면 그쪽으로 전화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김건희 씨가 썼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저는 이 기사 보자마자 진짜 대통령은 누구였을까? 그러니까 다들 그 생각하고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누굴 뽑은 것이었을까? 예전에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우리가 박근혜를 뽑았더니 최순실이 대통령이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사실 했잖아요. 생각해보면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들의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일당의 혐의가 되게 귀여워졌어요. 김건희 특검 요만큼인 것처럼 느껴지지 지금. 거의 16개 중 하나도 될까 말까 한 정도의 혐의로 탄핵이 당하고 그렇게 뭐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 사이즈로 보면은 실제로 이분이 다 한 것 같다. 저희가 사실은 변호인단 내부에서 V0로 불렀는데 저희가 정확하게 맞췄다. 사실상 이렇게 저희는 뭐 대포폰을 사용하거나 이렇게 할 줄 알았지 비화폰을 사용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런 직책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직책이 주어졌잖아요. 영부인님이라고. 무슨 말이에요? 직책이 확인이 됐는데. 오늘 왜 이러죠? 아니 뉴스에 한겨레에서 단독으로 직책을 확인해 줬잖아요. 영부인님이라는 직책이 어디 있습니까? 만들었잖아요, 이들이. 그러니까 이게 뭐 정상이란 말입니까 그러면? 아니 그들에게는 이게 바람직하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제가 언제 바람직하다 그랬습니까? 확인이 됐다. 확인 보도가 나왔다. 그리고 이 부속실장, 수행실장, 경호처장 다 비밀을 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비화폰을 쓰는 이유가 그래서 있는 A 그룹이었던 것이고. 정부의 뭐 인사라든가 정책과 관련된 부분도 아니었었고 가장 내밀한 일들을 행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룹 내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뭐 말 다 했죠 뭐. 사실 저희가 재판을 진행하면서 통신 사실이나 통신 기록을 조회를 요청을 했었는데 비화폰이 있을 거라는 상상을 하지를 못해갖고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법조인으로서의 빈약한 상상력을 저희 아무리 변호인단께서 김건희 씨의 개인 전화를 해보자라는 걸 법원에 신청하긴 했었는데 그게 물론 기각이 됐지만 다시 한번 정말 저희 상상력을 탓하게 되고 아마 이 통신 기록이 확보가 된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수처나 그쪽에서 그 관에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참 체증은 잘해놓은 것 같은데 이게 열리기 시작하면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특검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정말 우수수 쏟아질 연결될 것이다. 수 있다. 지금 그러니까 비화폰 내용을 이제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는 이제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늘 얘기하지만 김건희 특검의 주인공은 김건희이기 때문에 그 몇몇 날짜들이 지금 탁탁탁 걸리는 날짜들이 있는 겁니다. 한겨레 보도를 통해서 꾸준히 나왔던 내용들이기도 하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뭐 관련해서 조사를 받기 한 10여일 전쯤 이 비아폰을 이용해서 통화했다는 게 24년 7월 3일 내용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최혜병 특검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 소위 말하는 경로회의가 있었던 7월 31일 그날도 이 회의 전후로 해서 계속해서 통화했던 기록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김주현 민정수석하고 도이치모터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출장조사 가기 전에 이제 통화했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게 33차례더라고요. 그러면 33분. 대통령 33분. 33분 죄송합니다. 두 차례 33분. 33분간 통화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실이라는 곳이 그냥 김건희 개인 로펌이 됐던 거 아니냐. 그렇죠. 이거 초반부터 그 얘기는 계속 있었고요. 집사가 여러 종류의 집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 종류의 예, 그 중에 IMS 모빌리티도 그렇죠. 있고, 예, 뭐 그 사실은 많은 거죠. 그러니까 뭐 경호처에는 저는 김용현 씨도 그런 역할을 담당한 거. 아니, 왜냐하면 거기 김성훈 차장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김성훈 예. 차장도 있었고, 아니 왜냐하면 그 제일 황당한 게 집무실 안에 한겨레 단독인데 집무실 안에 사우나 그거 3천만 원에 그냥 현찰로 하자고 나선 사람이 김용현 경호처장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부부를 위해서 어떤 사생활과 관련한 모든 역할들을 해주는 사람들이 종류별로 있었는데 김주현 수석은 법률과 관련된 집사 역할을 했다. 법률 집사. 예. 예. 그러지 않고서야 도이치모터스 그리고 또 명품백 이런 수사 있을 때마다 역할을 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이게 지금 왜 통화 내역, 그러니까 통화 내용이 아니라 그러니까 통화 내역과 실물을 확인했다는 것이니까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지금 우리가 지금 깡통폰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특히나 이제 초기화되어 있는 예, 건데 초기화돼 있다는 그러면 이걸 반납 전에 초기화했느냐 반납 후에 절차에 따라서 초기화했느냐에 따라서 이건 또 증거인멸 얘기까지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단순 초기하면 포렌식을 통해서 충분히 복구가 가능합니다. 오히려 되게 비화폰도? 편합니다. 비아폰이라고 해서 그 비아폰은 그 통신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별도의 서버로 저장되는 것이지 그 기계 자체가 별다른 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특수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서 그 통신사가 아니라 이제 통신 기록을 자기네 자체 서버에 저장하는 걸 비아폰이라고 하지 기계가 달라지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치면 이건 삼성 건가요? 보통 여기 애플 거를 쓰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앱이 왜냐면 비밀번호 20몇 자리 걸어놨을까봐 그러는 겁니다. 왜냐면 iOS에서 그런 그 외부 앱을 허가해 주는 게 아이폰 쪽은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아마 갤럭시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싶고, 그리고 제가 그때 재판을 할 때도 그 비아폰을 확인했을 때 대부분 갤럭시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갤럭시고 그 비아폰용 앱을 깔아서 통신을 했을 건데 예. 사실 초기화를 했다고 하면은 증거인멸 혐의가 생기는 거와 변론으로 오히려 사실 포렌식하는 입장에서 더 좋습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이게 그 덮어쓰기 하는 안티 포렌식 작업 자체가 그 연필로 쓴 걸 지운 거를 다시 살려내는 과정인데 예. 그걸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실 물리적 파괴를 제외하고는 덮어 쓰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초기화를 한다는 건 그냥 거기를 지우기로 한번 지운 거기 때문에 오히려 살리기가 쉽군요. 예, 살리기는 오히려 더 쉬울 것이다. 근데 그걸 떠나서 이제 증거인멸 부분으로 간다면 뭐 선우를 떠나서 이러한 증거인멸의 고의가 있는지는 아마 조사를 통해서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될 건데, 이게 본인이 그냥 그 초기화를 해서 냈으면 조금 더 좀 빠져나가기가 편할 거예요.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증거인멸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되지도 않고 또 매뉴얼 탓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타인을 시켜서 왜냐하면 그 비아폰을 반납하고 또 그걸 해달라고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뭐 과잉 충성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자료가 혹시 나온다고 하면 또 별개의 혐의가 생기는 거죠. 말하자면 경호처에서 그런 행위를 했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죠. 이게 왜 이제 스마트폰이 생긴 이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나의 뇌에 일종의 그 외장 저장 장치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고, 지금 뭐 비화폰부터 시작해서 그냥 일반 썼던 휴대전화까지도 이제 범죄 수사나 이런 데서 굉장히 주요하게 사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건진법사의 그 역삼동 법당 여기 압수수색했을 때 휴대전화가 추가로 하나가 나왔다. 네. 이 전화는 김건희 씨가 2014년부터 16년까지 사용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건진법사의 법당에서 김건희 씨의 전화기가 왜 나왔을까? 아니 그 건진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로비스트의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네. 통일교하고 김건희 씨를 연결하는 다리로서의 건진이 상당히 역할을 한 거고, 수많은 뇌물들이 건진을 통해서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리고 건진하고는 오래된 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어깨를 툭툭 치는 사이잖아요. 명태균하고는 급이 달라요. 예. 뭐 이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예. 이렇게 발언하는 사람과 그 실제로 네트워크 본부장을 캠프 시절부터 했던
했던 건진의 역할은 굉장히 다른 것이고 오래된 사이고 건진하고는 오히려 윤석열 내란 수기하고 훨씬 더 처음부터 관계가 있었다라는 게 정설이기 때문에 그 휴대폰에서 나오는 게 어떤 내용인지 저는 이게 더 상당히 큰 증거가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비화폰 말고 네. 이 전화기가 이제 김건희 씨가 제법 오래 썼던 그 번호의 전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을까? 제가 최근에 그 과거 형사소송법 학회를 가면 예전에는 그 자백이 증거의 왕이라고 했는데 요즘 격언은 핸드폰이 증거의 황제다. 그렇지. 왜냐면 자백보다 훨씬 더 확실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건진한테 맡길 수 있는 사이였다. 과거의 나의 어떻게 보면은 모든 혐의를 밝힐 수도 있는 그 핵심 증거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건진의 존재인 거고. 그리고 이게 정구승 변호사는 본인의 스마트폰을 아내에게 맡길 수 있습니까? 네. 저는 안티프렌식을 이제 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훨씬 더 내밀한 사이일 수 있다라는 상상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가까운 사이였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가족 하여튼 그 윤석열 그 김건희 부부와 건진은 매우 가깝고, 그러니까 뭐 그 김건희 여사, 그러니까 김건희 씨하고도 굉장히 오래된 사이고. 그 대선 이전에도 그 윤석열 씨 부부 그 집에 가서 술도 많이 먹고 옆에서 김건희 씨가 막 잔소리하고 막 그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건진한테도 오빠라고 불렀을까요? 그거는 아니지 않을까요? 오빠 소리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건진은 아시다시피 윤석열 김건희가 정치적으로 전면에 등장하기 전부터도 본인은 일종의 뭐 카운셀러 내지는 로비스트 비슷하게 정치권에서 떠들었던 인물이었고 그래서 자기 말이긴 하지만 한때는 뭐 초선 의원들은 법당에 들어오지도 못할 정도로 자기 스스로 위세를 떨쳤던 인물이니까 그러면 이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죠. 무속 더하기 정치권에 영향력이 있다는 것만큼 김건희 윤석열 부부가 좋아할 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희한한 거는 만약에 지금 2014년에서 2016년경에 실제로 저 전화기를 자주 썼던 거면 그거를 저는 맡겨놨을 거란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럼 건진이 아니 이거는 뭐 파기 건진이 몰래 쓰 윤석열이나 김건희 입장에서는 믿을 만한 사람을 위해서 파기를 명령을 했는데 근데 그거를 어떻게든지 보험용으로 가지게 된 게 아닌가. 들고 있었다. 그게 가능성이 제일 높죠 사실. 그리고 그거를 맡겼던 거는 사실 건진 쪽을 왔다 갔다 했던 보좌관이 있기 때문에 왜 뭐 샤넬백도 교환할 때 도와줬던 그 행정관을 통해서 파기를 시도했는데 그거를 알게 된 건진 측에서 야 그거 버리지 말고 우리 가지고 있자. 그러니까 넌 샤넬 이거 가서 좀 더 비싼 걸로 바꿔.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근데 파기를 하려면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의 상상력이 여기서 발휘가 돼야 되는군요. 아니 그 이를테면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샤넬 신발 같은 경우에 260 자기는 235에서 40인데 260 사이즈를 12개를 비치해 놓은 점. 그리고 그 오빠 김진우 씨의 장모 사돈댁에 그 모조품, 모조품 목걸이를 심어 놓은 거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보면 수사의 어떤 교란 행위에 해당하는데 혼선을 주기 위해서 이것도 그럴 수도 있겠다. 교란용으로 일부러 저기다 심어놨다. 뭐 여러 가지 상상이 됩니다. 세팅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 나오는 게 아니라 뒤늦게 발견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약간 좀 꺼름직하긴 하잖아요. 충분히 가능한 게 포렌식 분석이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핸드폰을 USB로 꽂고 분석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찮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냥 검색어를 넣어서 하나하나 찾아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걸로 그렇게 이제 특검의 시간을 빼앗겠다라는 전략을 활용한다면 그 바로 확인 가능한 목걸이나 신발보다는 더 유효할 것이다. 그 얘기 나와서 얘기인데 특검은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고요. 지금 뭐 김건희 특검이라는 게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이 특검 기한을 연장하든 아니면 또 다른 다시 기한 법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 민주당 내에 지금 TF도 만들어졌고 전현희 위원장 얘기로는 이거 뭐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민주당 주도로 그냥 순차적으로 잘 진행을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뭐 법적인 어떤 뭐 뭐랄까요 챙겨야 될 부분이 더 있는 건가요? 특검법이니까 민주당에서 법을 바꾸면 되는 건데 다만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그러니까 이 언론을 통해서라든가 이렇게 제기되는 의혹 수준을 넘어선 물적 증거가 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것보다 저는 중요한 게 김건희에 대한 신병 확보가 돼서
지금 두 개를 가지고 좀 속도가 빨리 나오고 있는 편인데 일단은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의 주가 조작 관련 부분이 상당 부분 지금 입증이 된 것 같고 왜냐하면 관련 인물들 조사를 다 끝냈잖아요. 그리고 공천개입과 관련해서는 윤상현이라든가 소환조사 했었고 이준석 당대표 지금 압수수색 다 마쳤기 때문에 그러면 두 개 관련해서 이제 6일날 내일 모레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뭐 구속을 한다거나 이런 조치가 이루어지고 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조사가 법도 만들 수 있겠죠. 걱정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6일날 소환은 예정이 돼 있고 6일날은 안 나올 것 같진 않다. 그런데 나왔다가 아플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아프기에는 주진우 씨가 촬영한 영상이 있던데요. 그 또렷하게 나왔더만요. 안 아픈 것 같은데. 근데 일반적인 과정은 이렇게 부른 다음에 퇴시거를 요구하거나 이럴 때 긴급 체포로 가거나 바로 그래서 오히려 내일 모레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는 게 6일날 그럴 가능성 때문에 오면 바로 아마 와서 퇴청을 요구하는 순간 바로 진행이 될 것 같다. 그래서 8월 6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아니 그 얘기한 것처럼 정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전에 요구를 했던 게 김건희 측에서 한 번 하나의 혐의를 가지고 하루 조사를 받고 2, 3일 정도 쉬었다가 다음 조사를 받겠다. 정말 세워라 내워라를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뭐 말도 안 되는 거라고 특검에서 그래서 김건희 특검 쪽에서는 웃기지 마라 그냥 나와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되면 그 요구를 했던 부분이 출석을 담보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본인의 발목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의 혐의 상당 부분 입증이 된 걸로 보이는 걸로 긴급 체포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이 얘기를 저도 하는데 김건희 측에서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 변호사님 말씀처럼 저도 내일쯤에 갑자기 아플 것 같아요. 갑자기 많이 어디가 좀 어지럽다거나 내일 심장이 두근거린다거나 자율신경계가 이상해. 체온 조절이 안 되고 체온 조절이 안 되고 갑자기 그럴 수가 있어요. 덥단 얘기잖아요. 특검이 그 김태효 이제 미안소 소장님을 소환함에 있어서 빨리 와라. 라고 요구를 했고 그래서 가장 늦은 시간이 내일이어서 내일로 얘기를 한 걸 보면 아마 그 전에 다 정리를 해놓고 그러니까 특검의 의지는 확실히 느껴진다는 거죠. 특검은 아마 양지열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두 개의 혐의를 일단 그 하나의 고리로 해서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딱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소환을 했을 때 바로 체포나 구속 신병 확보로 나아가려고 세팅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